ITQ 엑셀은 지금 답안 작성 요령에서 나오고 있지만 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면 이게 4개의 시트란 뜻이에요. 그리고 공통 요소가 모든 작업 시트, 4개의 작업 시트 모두 다 A열은 열너비가 1이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라고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렇게 4개의 시트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은 지금 공통 부분이에요. 문제와 상관없이. 그러면 공통 부분 먼저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엑셀 2010이에요. ITQ 엑셀이 오피스 2010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도 2010을 준비를 했습니다. 엑셀을 시험 보러 가서는 먼저 저장을 하세요. 저장하는 거 먼저 해볼게요. 자, 저장을 누르셔서 정해져 있습니다. 위치가 문서에 지금 ITQ 폴더가 없으니까 ITQ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문서에 ITQ 폴더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저장을 하시는 건데요. 파일 이름은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와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감독관 PC로 이 저장 파일을 전송이 제대로 되는지 먼저 전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이에 들어가요. 시험지의 첫 장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나옵니다.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을 해야 되며 파일명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고 나오죠. 저장을 하셨다면 시험 문제 보기 전에 공통 부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각각 시트 이름을 바꿔야 돼요. 자,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 제2작업, 그 다음 제3작업. 지금 제4작업이 없는 이유는 마지막 제4작업이 시트인데 시트는 지금 이런 워크시트가 아니라 차트용 시트로 나중에 만들 거예요. 새 시트로. 그래서 지금은 3개의 시트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3개 시트를 모두 다 바꾸셨다면 마지막에 제3작업 이름을 바꿨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제1작업 시트 탭을 누르시면 3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 지금 회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3개가 다 표시가 되는 것 그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 파일명 옆에 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그룹이 되어 있다면 2개 이상의 시트가 선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3개의 시트를 모두 다 선택하셨다면 아까 지시사항이 있었던 대로 A열 너비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들어가셔서 1로 지정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 A와 1 사이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전체 워크시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작업하기가 좀 편해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공통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고 이 상태에서 글씨체가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해주시면 편하겠죠? 굴림의 10일. 그러면 글씨체를 지정을 해주시고 10일은 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전체 시트에 다 적용해야 될 것을 그룹을 잡고 3개 시트를 모두 다 선택한 다음에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1작업에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3개 시트에 모두 다 적어져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룹을 풀어야 됩니다. 제1작업을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나머지가 회색으로 표시되고요. 위에 그룹이라고 아까 적혀 있던 게 사라졌죠?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B4 셀을 찍으시고 입력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제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 입력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오타는 나면 안 되겠죠. 오타가 나게 되면 나머지 다른 문제에도 전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타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3개의 셀이 하나로 합쳐져서 방영 중인 프로그램 개수라고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X 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병합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안 보시고 뭐 3칸만 병합해야 되는데 4칸을 병합한다던가 이러면은 뒤에가 전부 다 밀리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입력하실 때 이 괄호 1, 괄호 2부터 괄호 6까지는 아래에 보시면은 수식 문제가 있어요. 그 1번부터 6번까지
풀 수 있는 그 자리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괄호 1, 괄호 2는 입력하시는 게 아니에요. 비워놓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 H14 셀에 있는 이 데이터도 입력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1작업의 문제를 보시면 유효성 검사라는 부분이 있죠. 이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제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제가 지금도 ITQ 엑셀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학생분들한테 날짜와 시간과 백분율 엑셀에서 입력하는 방법을 수업을 합니다. 기초 부분에서. 근데 수업을 해도 표시 형식, 셀 서식의 표시 형식에서 뒤에 뭐 문자를 이렇게 입력하거나 덧붙이거나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엑셀에서. 그걸 배우고 나면 이 백분율에서 이걸 다 퍼센테이지까지 입력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입력을 안 하시고 그냥 14.3만 입력하고 나중에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퍼센트를 붙이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분율은 입력할 때 직접 퍼센트까지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기호로 입력을 하면 표시 형식으로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면 그냥 14.3인데 보이기만 퍼센트가 보이는 거죠. 진짜 백분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그 사실을 유념을 해주시고요.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 작성하고 A열 줄이고 전체적으로 가운데 정렬하고 문제에 맞는 글씨체 적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까지가 공통 부분이었죠. 오늘부터 하는 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겠죠, 내용이.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입력하실 때 ITQ에서는 위에 음악이 나왔으면 또 음악이 나오고 모델이 나왔으면 밑에 또 모델이 반복되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엑셀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있습니다. 숫자에는 적용이 안 되고 문자에만 적용이 돼요. 만약에 위에 모델을 이미 입력을 했는데 뭐라고 입력만 하면 뭐로 시작하는 데이터가 위에 하나밖에 없다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경우에 대를 입력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엔터 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날짜는 그냥 보이시는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하나의 팁이라고 한다면 0901로 보인다고 해서 굳이 0을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0 생략하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거를 타수가 느리신 분들은 이게 만약에 반복해서 3번이 나온다. 그럴 때는 그냥 셀 포인트 오른쪽 아래에서 채우기 핸들로 채우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엑셀은 자동 채우기 기능. 그 기능으로 밑으로 자동 채우기를 하신 다음에 셀 복사를 하세요. 하시고 내용이 다른 것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에서 2줄 입력하는 게 반드시 나옵니다. 2줄 입력의 단축키는 Alt, Enter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줄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알아서 사행의 높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미리 사행을 넓혀 놓으시면 안 돼요. 높이를. 그리고 숫자는 키보드에 키패드 이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빨리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백분율이 나왔는데요. 백분율 입력은 말씀드렸다시피 퍼센테이지까지 입력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도 안 한 0이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0이 표시가 되죠.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이건 무시하세요. 나중에 소수점 이하는 얼마든지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그냥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백분율을 입력을 하실 때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해요. 0.143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중에 다 범위를 잡아서 위에 있는 이 퍼센트 적용하기. 그리고 소수점 이하 늘리기. 물론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숫자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100으로 나눈 값을 입력해야 된다는 함정이 있어요. 1.7%면 0.017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입력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으면 소수점 이하 자릿수 줄임으로 한 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아까 말씀드린 병합을 하고 글씨를 쓰는 거. 이거 미리 글씨 쓰고 병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글씨를 쓰면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요. 이렇게.
그럼 초보자분들은 내가 여기서 썼는지 여기서 썼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리 합칠 부분은 다 합쳐 놓고 어디를 합쳐야 되는지 정확히 보시고 합친 다음에 그 칸에 글씨를 쓰는 게 훨씬 나중에 오류를 최소화하실 수가 있겠죠. 자, 입력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자, 입력이 되셨으면 문제를 풀어보는데 문제 1번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숫자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이런 문자들은 가운데. 근데 또 날짜랑 시간은 사실 엑셀에서 숫자거든요. 계산할 수 있는 숫자예요. 근데 또 얘는 가운데 정렬이에요. ITQ가 문제를 잘 보시면은 좀 일관성이 없어요. 이 정답 부분에서 특히 일관성이 없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떨 때는 오른쪽 정렬하고 어떨 때는 가운데 정렬해요. 숫자인데도. 그래서 그냥 이거는 대원칙을 세우세요. 그냥. 문자는 가운데 정렬, 또 날짜 포함해서 가운데 정렬 하시고요. 이런 숫자, 백분율도 숫자입니다.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우승 상금하고 개체 횟수는 약간 떨어져 있죠. 끝에가. 근데 시청률은 붙어 있죠. 이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자는 가운데 정렬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가운데 정렬을 했기 때문에 숫자만 건드리면 됩니다. 숫자는 컨트롤 누르고 추가해서 범위를 한꺼번에 잡겠습니다. 이 숫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문제에서 나왔었죠? 회계를 하던가 숫자를 하던가. 회계는 우리가 흔히 앞에 원표시 들어간 거 아니면 쉼표 들어간 거, 그게 회계예요. 숫자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은 표시 형식 위에 보시면 숫자 있죠? 이게 숫자예요. 숫자와 회계의 차이라고 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쉼표를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됐죠? 그거를 숫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오른쪽으로 안 가요. 근데 우리가 강제로 오른쪽으로 누르면 가긴 가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한번 회계해 볼게요. 쉼표. 약간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회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번에 오른쪽으로 보낼 수 있고 약간 더 떨어지고, 이거는 1000 안 넘을 때 얘기입니다. 1000 넘어가면 당연히 쉼표가 들어가니까 회계는 자동으로. 그렇지만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른쪽으로 보내면 약간 떨어지기는 해요. 그럼 어떤 게 정답이냐?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0이 넘어가면 그때는 그냥 쉼표 넣어줘야 되니까 어차피 쉼표 스타일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넘어가면 숫자를 주셔도 되고 회계를 주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일반인 원래 상태로 돌렸어요. 반드시 오른쪽 정렬 하셔야 됩니다. 자, 숫자 모두 다 잡아서 한꺼번에 오른쪽 정렬을 눌러주세요. 일단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 아니면 회계를 적용을 하시고요. 대신 얘는 일반 아니에요. 백분율이에요. 이거 지금 숫자나 이런 걸로 누르시면 저 퍼센테이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얘는 백분율인 상태로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 보시면 얘는 끝에 붙어 있었던 거고 요거 두 개는 살짝 떨어졌던 겁니다. 이 오른쪽 눈금선이랑. 자, 그러면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고요. 1번 문제는 지금 다 풀었어요.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다 풀었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순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선 먼저 주고 그 다음 색깔 주고 이런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나 위에 거 하겠다. 상관없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고 전부 다 하시기만 하면 상관없죠. 저는 순서대로 할게요. 자, 제목에 대한 문제는 이 노란색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파워포인트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도형을 굉장히 쉽게 작성을 하세요. 근데 만약에 엑셀만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삽입에 있습니다. 도형이. 근데 아까 보시면 나중에 여기 결제란도 들어가야 되는데 좀 좁아요. 그래서 넓혀주셔야 되는데 하나씩 넓혀주지 마시고요. 행 높이를 1, 2, 3을 같이 드래그를 한 다음에 하나만 넓히시면 동일한 높이로 1, 2, 3행을 전부 다 높이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넓혀주시고요. 그리고 도형으로 가셔서 맞는 도형을 찾으세요. 찾으시고 드래그를 하시는데 이 문제는 G 중간까지네요. 이거 문제를 보시고 어디까지인지 보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거의 A는 비워두고 B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데 문제에서 보시면은 채우기 노랑으로 하래요. 근데 이거 먼저 하지 말고 글씨 먼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란색으로 하고 글씨 쓰시면은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흰색이라서. 그래서 글씨를 먼저 쓰시고요. 뭐 드래그 하셔도 되고 아니면 도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문제 나온 대로 굴림에 24,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문제 나오지 않았어도 가로로 가운데, 세로로 가운데 누르셔서 정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식 가서 도형은 노란색, 그 다음에 효과 가서 그림자는 문제 나온 대로 오프셋 오른쪽. 제가 글자색을 안 했네요. 글자색까지 아까 해주셨으면 더 좋겠죠. 글자색은 문제 나옵니다. 검정으로 하라고. 자, 이렇게 도형이 완성이 됐고요.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제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제란 문제를 보시면 이미의 셀에 이거를 만들어서 카메라 또는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붙이고 원본은 삭제하라고 나오죠. 이 카메라 기능은 옛날 기능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림 복사를 이제 이용을 하실 거예요. 2010 버전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의 셀에 결제란을 만든 다음에 복사 기능을 이용해서 이 자리에 붙이란 뜻이죠. 그리고 원본은 삭제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의 셀이라는 게 이런 이미의 셀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결제란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작성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도 좀 줄이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프리한 곳이 이곳이죠. 이곳에서 만들겠습니다. 자, 하나는 줄이세요. 결제라는 글자가 들어갈 부분이에요. 하나는 늘리세요. 어딘지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는 늘리세요. 위에도 살짝 늘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이 줄인 데부터 4개를 범위를 잡으셔서 모든 테두리를 주세요. 그럼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 모양이 뭔지. 그리고 이 두 칸을 병합을 하세요. 그러면 틀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입력이 다 되셨으면 이 결제 가로로 쓴 거를 세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텍스트 방향이에요. 방향 누르셔서 세로 쓰기 해주시면 글씨가 세로로 써져요. 자, 그러면 이만큼을 다 드래그를 해서 컨트롤 C, 복사죠? 복사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붙여넣기 누르셔서 그림으로 붙여넣으면 이게 그림 복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림이 하나 생겼어요. 이건 그림이에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오타나 뭐 이런 거 발견하셨다면 얘를 수정할 수 없어요. 얘는 지우고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삭제하라고 했어요. 원본을. 얘를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우느냐, 그냥 눌러서 딜리트 하시면 글자밖에 안 지워져요. 열너비 이런 거 한 것까지 모든 자취를 다 지우시려면은 이렇게 여러 열을 잡아서 열 삭제를 하시고 행 자체를 다 잡아서 행을 삭제를 해버리면 완전히 다 없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얘가 틀린 걸 발견하면.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결제 세로로 하는 걸 까먹으신다던가 뭐 이런 걸 많이 틀리십니다. 그리고 이 끝에 구분의 옆과 이 옆에를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그림을 이렇게 줄여버리시면 찌그러들죠. 그러니까 그림을 갖고 수정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열너비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열너비는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적당히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제란까지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이 부분에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근데 항상 똑같아요. 색깔 채우는 부분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선에 대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테두리는 우리가 보고 그냥 알아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색깔과 테두리를 지정을 할게요. 자, 이만큼을 드래그를 하시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 클릭. 그럼 한 번에 색깔을 주실 수가 있겠죠? 아까 주황이라고 문제에 나왔었죠? 주황이라 그러면 표준색에서 주황을 찾아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테두리를 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 하시고요. 추가로 컨트롤 누르시고 내용 8줄 따로, 밑에 2줄 따로. 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범위를 잡냐면요. 완성된 거 보시면 이 부분에 굵은 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한 번에 하려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 모든 테두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주시면 범위를 따로 잡았기 때문에 굵은 선도 중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번에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각선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테두리 맨 밑에 다른 테두리를 누르셔서 이 대각선 두 개를 다 입력을 해주시고 확인하시면 테두리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5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의 프로그램, 범위가 나오죠? 프로그램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프로그램 옆에 여기 요 셀에 이 프로그램 목록 8개가 여기에서 목록 버튼이 이쪽에 생겨서 클릭해서 언제든지 8개 중에 하나로 바꿀 수 있게 하란 뜻이에요. 자,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데이터로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하시면 데이터 유효성이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 제한 대상에서 목록을 선택을 해주시면 옆에 공백 무시, 뭐 드롭다운 표시 이렇게 나오죠. 드롭다운 표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버튼, 지금 보고 계신 요 버튼, 우리가 눌렀을 때 이렇게 목록이 나오는 요 드롭다운 표시. 자, 버튼이 표시된다는 뜻이고 목록으로 밑에 쭈루룩 나온다는 뜻이고요. 원본 내 문제에서 나온 프로그램 범위를 잡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드롭다운 버튼이 표시가 되고요. 클릭해주면 아까 원본에서 지정한 범위 8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선택할 수가 있겠죠. 지금 좀 자리가 좁으니까 자기를 좀 넓혀주겠습니다. 네, 넓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열너비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셀 서식 H5부터 H12의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회를 표시하시오. 자, 셀 서식에 이렇게 뭔가를 표시하는 거, 그거는 표시 형식입니다. 자, 홈에 가시면은 글꼴, 맞춤, 표시 형식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 표시 형식이 내가 쓴 것과 다르게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표시하게 하는 거, 그거를 의미를 하는데 표시 형식 옆에 이렇게 누르시거나 하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 있죠. 여기에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은 앞에 설명해 놓은 강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ITQ에서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숫자일 경우와 문자일 경우 구분해서 숫자는 0, 문자는 골뱅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H5부터 H12까지예요. 그러면 H5부터 H12는 요거죠. 요 데이터는 숫자예요.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숫자는 0, 문자는 골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숫자니까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요거 지워버리고 0이에요. 그리고 뒤에 손따옴표하고 붙이라는 거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였으면은 앞에 0 대신에 골뱅이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숫자니까 0이지만 그래서 숫자는 0, 문자는 골뱅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확인을 눌러줄게요. 문제에서 또 하나 셀서식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1000이 넘어가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에다가 1000단위 구분 쉼표를 넣어주고 동시에 뒤에 뭐 원이라던가 개라든가 뭐 이런 글자를 표시하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표시 형식 가셔서 사용자 지정 가셔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샵 쉼표, 샵0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1000단위 구분 기호를 의미하는 사용자 지정 코드거든요. 제가 여기 미리 여기 쉼표를 넣어놨는데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1000단위 구분 쉼표가 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미리 해놓은 건데 요 샵 쉼표 샵0이 요거를 쉼표를 넣어주는 사용자 지정 코드입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확인 누르면은 쉼표가 들어가죠. 대신 이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데 요거는 잊지 마시고 앞에서 우리가 숫자는 오른쪽 정렬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오른쪽 정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가 되겠죠. 샵 쉼표 샵0까지 하면 근데 거기에다가 뒤에 뭐 붙이라는 거 붙여서 표시하라는 글자를 큰 따옴표 안에 쓰시고 확인해 주시면 쉼표도 들어가고 뒤에 붙이라는 글자도 들어가고 이렇게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는 0, 문자는 골뱅이.
그리고 뒤에 큰 따옴표하고 붙이고 싶은 거 붙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샵 쉼표, 샵 0 거기에 뒤에 붙이고 싶은 거 붙이시는 문제. ITQ에는 이 두 가지 유형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배점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심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5부터 B12 영역에 대해 프로그램으로 이름 정의를 하시오. B5부터 B12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에서 클릭하고 써주시고 엔터 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잘못해서 막 오타를 치고 엔터를 쳤다. 그 다음에 내가 오타가 났네 이러면서 다시 여기다가 다시 고쳐서 프로그램 하고 엔터 치면 안 바뀌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 상태에서 수정할 줄 모르면은 틀린 문제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느냐? 수식 탭을 가셔서요. 이름들을 관리하는 이름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이 잘못 입력한 거 클릭하고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이름을 삭제하고 닫아주시면 이제 두 번째 입력한 프로그램이 입력된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건에 관련된 이 문제를 모두 풀었어요. 그 다음에 제1작업에서 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나중에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7번 문제는 반드시 풀어주셔야 돼요. 제2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7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 문제가 나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꾸며라. 그러면 이렇게 꾸미고 나서 여기 색깔이나 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글꼴이나 뭐가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이 작업을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을 복사해서 뭐 이 작업 시트에 붙여넣어서 작업을 하라고 나와요. 그럼 만약에 7번 문제를 안 풀고 이 작업을 넘어가시면 나중에 푸셔도 1번에만 들어가는 거지 나머지 복사해서 이미 문제 푼 거에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서식이. 그러면은 틀리겠죠? 이런 색깔 들어간 게 없겠죠? 정답과 다르겠죠? 그러므로 반드시 7번은 1작업에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2작업, 3작업, 4작업을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7번을 보시면 조건부 서식 문제인데요. 조건부 서식 문제는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막대 스타일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쉽고요. 지금처럼 수식을 이용하여 뭐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막대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우승 상금에 대해서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뭐 파랑을 적용하는데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적용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좀 처음에 들으면 생소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라고 있죠. 데이터 막대에서 파란색을 적용하라는 뜻인데 예전에는 그라데이션에서 파랑 이것만 선택하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기타 규칙으로 들어가셔서 파랑은 뭐 밑에 색에서 파랑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최소값은 최소값으로, 최대값은 최대값으로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 뭐가 다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데이터 막대에서 그라데이션 그냥 선택했을 경우 단색과 그라데이션은 그 세 개의 채우기 방식의 차이고 지금 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그 옆이랑?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최소값, 최대값을 적용했을 경우 이 최소값에 해당하는 셀에는 데이터 막대가 표시가 안 되고요. 최대값, 가장 큰 셀에는 데이터 막대가 끝까지 표시가 됩니다. 이게 최소, 최대를 적용했을 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푸셔야 돼요. 자, 요게 쉬운 문제예요. 지금 쉽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쉬워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막대 들어가서 기타 규칙 들어가서 최소는 최소로, 최대는 최대로 지정하고 색깔을 뭐 문제에서 빨강으로 했다. 그러면은 빨강 지정하고 확인해 주시면 끝. 예, 쉽죠? 근데 이 두 번째 유형인 수식을 이용하여라는 건 진짜 수식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분들이 까먹기 쉬우신 게 이거예요. 행 전체. 데이터 막대 스타일은 어떤 셀만 잡으면 되니까 잘 안 까먹으시는데 이 수식을 이용하여 이 문제는 행 전체를 선택해야 돼요. 문제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만큼을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실수하시는 게 이만큼을 선택하신다던가
아니면 요렇게 하신다던가 그나마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셀만 잡아서 한다던가 이러면 완전히 틀린 거죠. 행 전체를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제목은 선택을 안 해요? 왜냐면 제목이 잘 보세요. 문제가 개체 횟수가 4 이상인 자료에 그 서식을 적용하라고 하는데 개체 횟수 요 글자가 4 이상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저기가 서식이 들어갈 일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제외하고 범위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4 이상이라고 했으면 이만큼, 개체 횟수가 4 이상. 그 다음에 이만큼을 지금 문제에서 파랑 굵게. 자,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파랑의 굵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 손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은 뭐 조건부 서식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가 100개, 1000개, 몇천 개 이렇게 되면 그 일일이 4 이상인 거 다 찾아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그거를 자동으로 찾아서 해주는 게 이 조건부 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될지 모른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범위를 다 잡아주고 조건부 서식이 찾아서 해주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소를 하고요. 자,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잡고 조건부 서식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세규칙입니다.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그러면 여기 수식을 입력하는 칸과 서식을 지정하는 이 버튼이 표시가 됩니다. 이 칸에서 수식을 지정을 해볼게요. 아까 개체 횟수가 4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뒤에 이만큼 무시돼서 이거 하나 입력한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입력한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대로 놔두시면 이거 절대 참조예요. 이거 고정한다는 의미예요. 달러 표시가. H와 O를 고정한다는 뜻이라서 이거 하나만 검사하고 끝나요. 이대로 놔두시면. 그럼 안 되죠? 내려가도록 해야 돼요. 내려가면서 한 칸씩 내려가면서 다 검사하도록 하려면 H5, H6, H7, H8 H는 고정 맞는데요. O 앞에 요 달러 표시는 지우셔야 H5, H6, H7 이렇게 내려가면서 전부 싹 다 검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뒤에 수식에서 어차피 여기까지 지금 공부하고 계시면 수식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참조 바꾸는 키가 F4키죠. F4 누를 때마다 이렇게 달러 표시가 바뀌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오는데 2번 클릭을 해야 됐어요. 다시요. 첫 번째 거 클릭하시고 F4 2번 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행 앞에 달러 표시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4 이상이라는 수식을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서식은 아까 파랑의 굵게였죠. 파랑의 굵게. 확인. 자, 자동으로 엑셀이 찾아서 행 전체, 지금 아직 여기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행 전체에 서식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푸시고 나면 굳이 지금 함수 문제를 풀지 않으시고 바로 이 작업 문제로 가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 푸셔도 돼요. 근데 저는 함수 문제는 좀 마지막에 푸시길 바라는데 그 커말에서도 그랬고요. ITQ도 마찬가지예요. 함수가 아무래도 다른 문제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함수에서 시간을 뺏기게 돼요. 되게 잘하시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시면 뒤에 2작업, 3작업, 4작업 쉬운 요거를 못 풀게 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ITQ는 좀 그럴 가능성이 적기는 한데 그래도 마지막에 푸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설명드리는 거니까 함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2작업, 3작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나오고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문제지를 보시면 지금처럼 1번 문제는 여기서 풀고 2번 문제는 여기서 풀고 이렇게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1번, 2번, 3번 각각 15점씩 해서 총 6문제니까 90점. 함수 문제가 90점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ITQ 엑셀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A 등급을 노리고 계시는 분이라면 뭐 다 맞지는 않더라도 반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좀 안정권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거는 물론 다 맞으시는 거고요. 그러면 ITQ 엑셀에는 어떤 함수가 나오는지, 자주 나오는 함수가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Q에서 자주 나오는 함수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거 순위입니다.
자주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1번부터 8번까지 매긴 건데요. 여기 제가 적지 않은 함수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자면 1번 Vlookup 99.9999%가 나오겠죠. 이거 거의 나오기는 하는데 안 나오는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러니까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Vlookup 요게 이제 나오는 1순위고요. 그 다음에 2번 지금 보시면은 sum, average, max, min, median까지 기본 함수에 속하죠. 그냥 함수명 쓰고 지정된 범위만 잡고 그 다음에 괄호 닫으면 바로 구해지는 함수. 이 기본 함수하고 라지, 스몰 요거까지 합해서 요 중에 하나가 또 100% 나옵니다. 100%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한 90% 정도? 안 나오는 적이 Vlookup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중에 또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이 if 문제인데 if가 뭐 다른 함수랑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엔드나 or 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if하고 랭크하고 나온다던가 물론 다른 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if 관련 문제가 거의 1번 문제나 2번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count if, sum if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와요.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또 잘 나오는 게 이렇게 반올림하고 뭐 올림하고 내림하고 이렇게 숫자를 정리해주는 이 함수와 같이 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choose 함수와 뭐 left, mid, right, weekday요. 요일 구하는 문제죠. 한글 요일. 이런 식으로 다른 함수와 이렇게 같이 섞여서 choose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날짜 함수. 날짜 함수 중에서도 뭐 today, 뭐 year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date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date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나왔던 문자열 함수와 같이 섞여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8번이 가장 가능성이 적은 함수들인데요. 인트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좀 있죠. 그 와중에도 서로 순위를 매기자면 인트가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 sum product, 그 다음 repeat. 이거는 뭐 가능성이 거의 한 30%?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함수만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ITQ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같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 함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순위, 시청률의 내림차순 순위. 포말 같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데 ITQ는 아무래도 쉬운 문제다 보니까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알려줘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게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랭크에서. 그리고 지금 이 문제 있잖아요. 별표 쫙입니다. 진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아예 똑같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순위를 1등부터 3등까지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해요. 이 문제는 표시 하나 안 틀리고 굉장히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문제니까 1번에서 풀어야겠죠. 자, 1번에서 자, 이거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냥 생각하는 그대로 풀 수 있는 정답. 그거랑 그 다음에 좀 더 세련되게 간단하게 표시는 하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정답 보면서 쉬운 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거 그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거. 자, 랭크 순위가 자 시청률의 순위라고 그랬죠? 그럼 시청률 찍고 전체 범위 잡고 F4 아시죠? 그 다음 심표하고 아까 내림차순 순이라고 했으니까 내림차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랭크 끝났으니까 바로 닫으시고요. 이게 1등이면 1이라고 표시해라. 자, 그럼 2등하고 3등 남았죠? 또 뭐뭐면 이렇게 나오면 중첩 if문이죠?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세요. 자, 심표 복사하셔서 2등이면 2라고 표시해라. 또 붙여넣기 하셔서 자, 3등이면 3이라고 표시해라. 굉장히 직관적이죠? 1등이면 1 표시하고 2등이면 2 표시하고 3등이면 3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 그리고 if를 3번 썼으니까 1번, 2번, 3번. 자, 요게 여러분들이 if를 제대로 이제 배우시고 나서 공부를 다 하셨다 치면은 제가 가르쳐 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풀어요. 자, 밑으로 복사를 해볼게요. 1등, 2등, 3등. 1, 2, 3등만 표시됐고 나머지는 공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 이게 좀 커말 유형인데요. 1, 2, 3등까지 뭐를 해라. 그 다음 5등, 6등은 뭐 해라. 이렇게 할 때 그거를 일일이 1등일 때, 2등일 때, 3등일 때 이렇게 중첩이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등 이하면 그럼 1, 2, 3등이잖아요. 그쵸? 이게 한 번에 표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1이라고 써야 되나? 2라고 써야 되나? 3이라고 써야 되나? 그러실 필요 없죠. 지금 이 조건이 맞았다면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일 거 아니에요. 그 등수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 조건에 맞으면 그 등수를 그냥 보여주고 아니면 공백. 이해 가시나요? 아까 그 긴 중첩 위프문을 이렇게 좀 짧게 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이 식을 사용하는 게 더 낫겠죠. 답은 똑같겠죠, 아까랑. 자, 반드시 1번, 2번 문제는 수식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 채우기 옵션 버튼 눌러주시고 이 굵은 선을 없애기 위해서, 굵은 선은 서식이겠죠?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셔야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거 지금 하셔야 돼요. 딴 거 뭐라도 하고 나면, 여기 뭐라도 입력하고 나면 없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굵은 선 없애기 위해서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선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동으로.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었는데 여기서 예전에 이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연결하는 이 연산자를 이용해서 뒤에다가 위자를 붙여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맨 끝에다가 이 연결 연산자 쓰시고 뭐 위자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뭐냐, 이렇게 전부 다 위자가 표시가 돼요. 이게 참이든 거짓이든 위자가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만? 참일 때만, 이 등수가 표시가 될 때만 위자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여기다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참일 경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정의된 이름 프로그램. 이건 뭐냐면 위에서 우리가 미리 범위의 이름을 한글로 이름 정의를 했어요. 이 문제 때문에. 뭐 이걸 이용하라는 뜻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범위를 잘 잡으면 알아서 한글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마지막 한 글자가 1이면 SBS, 2면 엠넷, 3이면 온스타일로 표시하시오. 자, 이거는 추주와 라이트를 사용하라고 했죠. 지금 마지막 한 글자는 라이트로 뽑아내면 될 거고, 그 다음 1이면 뭐, 2면 뭐, 3이면 뭐 이렇게 표시되는 건 추주로 표시하면 되겠죠. 항상 추주의 첫 번째 인수는 라이트, 미드, 레프트, 랭크, 위크데이 이런 함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주를 먼저 쓰시는 거예요. 요령이 여기 나온 함수가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푸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온 그대로. 그래서 추주 먼저, 그 다음에 라이트.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추주 먼저 쓰시고요. 인덱스 넘버 자리에 라이트를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옆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오른쪽으로서부터 한 글자 뽑아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를 이렇게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알아서 프로그램이라고 뜬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름을 미리 정의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하나를 뽑아내면 2, 3, 1, 1, 1, 2, 2 뭐 이런 게 나오겠죠? 1일 때 나올 값을 지금 value 1 요 자리에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뭘 쓰시냐면 1일 경우에는 SBS 대소문자 가리셔야죠. 2일 경우에는 mnet, 3일 경우에는 onStyle. 자, 큰 따옴표 잘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value 3까지 입력을 해 주시고 가로 닫으시고 밑으로 복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 없이 채우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이면은 SBS 나오는 거 맞죠? 2면은 엠넷 나오는 거 맞죠? 3이면 온스타일 나오는 거 맞죠? 자, 그렇게 정답은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엄청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본인이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방영 중인 프로그램 개수, 카운트 if로 구하래요. 근데 조건이 방송 종료가 2018년 10월 13일 이후라 그랬어요. 이후에 방송 종료된 프로그램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끝에 개자를 붙여라. 이런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는 여기다가 자, 카운트 if 해주시고요. 방송 종료 전체 다 잡으세요. 조건 범위. 그 다음에 아까 조건에서 나온 게 2018년
10월 13일이 아니라 13일 이후라 그랬어요. 이후면 2019년, 2020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더 큰 거. 근데 아까 문제에 그 날짜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크다만 적으시면 안 되고 크거나 같다. 둘 다 적으셔야겠죠. 이상. 그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가로 닫고. 마지막으로 연결연산자 해주시고 개자 붙이시면은 5개라고 나오죠.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맞네요. 그쵸? 2018년 10월 이후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하나 반드시 나온다 그랬죠? 기본 함수 중에 하나가 맥스 함수로 최고 우승 상금. 자,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죠. 우승 상금 범위 다 잡고 가로 닫으면 맥스가 최대값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총 오디션 우승 상금, 전체 우승 상금 곱하기 전체 개최 횟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승 상금하고 횟수가 있잖아요. 우승 상금하고 횟수. 그러니까 이게 500만 원인데 5회를 개최했으면 5, 25, 2,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 이렇게. 이거는 500만 원. 이거 100만 원. 이걸 다 더하란 뜻이에요. 썸 프로덕트 함수는요. 그걸 한 번에 해주는 함수입니다. 곱하기와 더하기를. 더하기, 곱하기. 우리는 그냥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같은 개수로 범위만 잡아주시면 알아서 옆에 있는 값들끼리 먼저 곱한 다음에 그 곱한 답들을 나중에 다 더해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총 우승 상금이 나오겠죠? 바로 닫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6번 문제. 6번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 나온다는 문제. V룩업이 나왔습니다. V룩업은 항상 공식처럼 똑같아요. H14셀이라면 요거거든요. 요게 유효성 검사로 변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유효성 검사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장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슈퍼스타 이걸 선택을 했으면 음악이잖아요. 그럼 여기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도전 슈퍼모델 요거를 선택하면 모델, 이게 모델이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걸 찾아주는 함수가 V룩업입니다. 그래서 V룩업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힌트인데요. 반드시 H14셀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항상 H14셀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걸 찾기 때문에 요게 룩업 밸류예요. 쉼표.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으시냐면 프로그램으로 장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시면 편해요. 우리가 정답을 보면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뭐 3번째 인수에서 잘 선택하면 답이 나와요. 당연히 나오긴 하는데 이왕이면 안 헷갈리게 제가 이거 첫 번째라서 잡은 게 아니에요. 힌트가 프로그램이라서 프로그램부터 잡은 거예요. 장르로 시청률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이해 가셨죠? 우승 상금으로 개최 횟수 찾는다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프로그램으로 장르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범위를 잡은 겁니다. 쉼표.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열에 정답이 있느냐? 하나, 둘. 그냥 범위 잡으신 만큼 몇 개 잡았는지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여러 개 잡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히 세셔서 2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2번째 열에 정답이 있다. 쉼표. 이거 생략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수로 생략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사일치라는 건 비슷한 거 찾는 거고요. 도전 슈퍼모델과 비슷하면 그냥 찾아주는 거예요. 글씨가. 정확히 일치는 말 그대로 정말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서 답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사일치는 정확한 게 없을 때 쓰는 건데 우리는 프로그램 자체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라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false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ITQ에서는 항상 false입니다. 이거 생략하시면은 유사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가로 닫으시면은 안 됩니다. 답이 뭔가 이상해요. 간혹 틀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모델 맞죠? 여기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확인해보세요. 맞죠? 음악. 이거 댄싱 맞죠? 네. 이거 음악 맞죠? 자, 그 다음에 함수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요 1, 2번 문제는 지금 여기처럼 이게 1000 넘어가서 내가 쉼표 넣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가운데 정렬이에요. 이게 숫자라도.
근데 나머지는 얘처럼 문자만 아니면은 다 그냥 오른쪽 정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1000 넘어가는 거는 그냥 쉼표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얘도 숫자로 놔두셔도 되고 쉼표 누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직접 문자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오른쪽 정렬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요걸 누른 겁니다. 그래서 1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ITQ 엑셀에서 제2작업은 제1작업하고는 다르게 몇 가지 분석 작업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원래 지금 메모장에 적어드린 이 3가지 분석 작업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왔었는데요. 이 3번의 자동 필터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로 하는 이 문제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최근 한 1년간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거의 안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2가지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2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고급 필터죠. 그래서 이 고급 필터는 이게 내용이 너무 길어서 따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채널에 보시면은 고급 필터 엔드월 조건이라는 이 강좌가 있습니다. 이 강좌를 보시면은 ITQ 엑셀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커말 2급을 공부하신다고 해도 이 강좌만 들으시면 돼요. 근데 커말 1급까지 대비를 하신다면 그 옆에 와일드카드 수식 조건까지 나온 이 강좌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고급 필터는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채널에서 목표값 찾기에 관련된 강좌도 있으니까 목표값 찾기도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2개의 문제 중에서 목표값 찾기하고 고급 필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채널에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표서식은 워낙 간단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지금 문제가 어떤 유형이냐면 1번 유형이죠.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가 나오는 문제 유형인데 자 그럼 먼저 풀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유형은 다른 문제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제1작업의 어느 부분을 복사해서 2작업의 B2에 붙여넣기 하라고 하는데 제2작업은 항상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럼 이걸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1작업까지 전부 문제를 풀었었고요. 자 그 제1작업에 문제를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B4부터 H12까지 잘 보시면 함수 부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수는 마지막에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범위를 잡으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하신 다음에 제2작업에 B2 이것도 정해져 있어요. 항상 똑같아요. B2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고 우리가 지금 1작업에서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간 이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파란색 글자. 이 글자 때문에 우리가 이 기능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해서 열너비 조절까지 해주면 지금 보시면은 1작업하고 다르죠. 1작업에 지금 파란색 부분하고 2작업의 파란색 부분이 달라졌죠. 지금 이거는 그래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교재에서도 나옵니다. 직접 열너비를 드래그해서 내용을 모두 표시하라고. ITQ는 유의사항에서도 나오지만 열너비를 시험 보시는 분께서 적당히 그냥 조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1작업하고 똑같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제1작업과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취소할게요. 1작업과 똑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요. 1작업에서 이렇게 따로 또 B부터 H까지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지금 열 자체를 복사를 했어요. 제2작업 가셔서 B 여기 B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열너비 체크하고 확인하시면 1작업과 똑같아지고 조건부 서식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셔도 되지만 아까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시는 게 더 빠르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복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목표값 찾기는 사실상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목표값 찾기의 그냥 준비 과정이에요. 뭐 입력하고 어디에다 뭐 테두리 넣고 그 다음에 뭐 계산해라 이런 문제지 목표값 찾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문제가. 보면 이 글씨만 달라지는 거고 계산하는 것만 달라져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좀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복사해 놓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항상 병합을 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에 글씨를 쓰고요. 100만 원의 전체 평균. 그리고 이 부분에 항상 H11셀이죠. H11셀에 뭐뭐의 뭐 평균을 구해라, 뭐뭐의 뭐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서는 에버러지를 사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자, 해주시고 우승 상금 100만 원이면 이만큼이죠. 이만큼을 드래그 해주시고 자, 엔터 치시면은 평균이 구해졌죠. 그리고 나서 요 두 개의 셀을 테두리를 주고 별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모든 테두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되어 있으니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여기에 뭐 오른쪽 정렬이 적용이 돼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있다고 하면 그때 뭐 가운데 정렬 하셔도 되고 실제로 정답 보시면은 그냥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가운데 정렬은. 그러면 이제 목표값 찾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구해놓은 이 평균이 280이 되려면 우승상금이 얼마가 돼야 되는지 목표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는 데이터의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가 있는데요. 셀은 아무데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상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셔서 문제에서 나온 키워드를 그대로 세 가지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구했던 이 평균이 얼마가 되려면 280이 되려면 이건 직접 입력해야 돼요. 280이 되려면 슈퍼스타 아까 A2죠. A2의 우승상금 이거죠.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이걸 찍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우승상금 전체 평균이 이게 첫 번째 키워드 280이 되려면 두 번째 키워드 슈퍼스타의 우승상금 요게 세 번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각각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280으로 변했고 아까 500이었는데 340으로 변했죠? 그러면은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1번 문제는 끝났어요. 자, 이어서 고급 필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는 일단 조건을 먼저 봐야 되죠. 조건 위치가 B14고요. B14부터 이 조건을 작성을 해야 돼요. 장르가 모델이거나 장르가 B14에다가 모델이거나 그 다음에 방송 종료가 제목은 나란히 방송 종료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 해당일 포함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전이라 그러면 작은 거예요. 작은 거니까 작단데 포함이니까 같다까지 들어가서 이하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이하 하시고 요 날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자리가 좁으니까 좀 넓혀줄게요. 넓혀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거나죠? 사이가 이거나면 나란히 쓰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5월 조건이 돼요. 자, 조건 작성이 완료가 되셨으면 복사 위치는 B14인데 여기 고급 필터에서 유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자료를 추출하시오. 그랬으면은 그냥 바로 고급 필터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 사이에 이게 들어가 있죠. 프로그램, 장르, 우승상금, 시청률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그러니까 전체 다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것만 결과를 추출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미리 제목을 복사를 해놔야 됩니다. 자, 복사 위치가 B18이에요. 자, 보시면은 프로그램, 장르, 그 다음에 우승상금, 다음 시청률 이렇게 4개를 미리 제목을 복사를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고급 필터 들어가겠습니다. 고급 필터 들어가시기 전에 이 원본 범위를 여기서는 미리 잡아 놓을게요. 원래 목표값 찾기 안 했을 때는 그냥 이 안에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알아서 표 전체를 범위를 잡는데 지금 밑에 표가 아닌 데이터가 아닌 요 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외하고 원본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범위를 잡아주시고 고급 필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시고요. 조건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복사 위치 할 때
아까 미리 복사해 놓은 이 제목을 드래그해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확인을 눌러보면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요것만 추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 고급 필터에서 반드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조건만 열심히 만드신 다음에 그냥 바로 고급 필터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목표값 찾기가 들어간 문제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인데 아까 말씀드린 요 두 번째는 이게 빠지는 거고요. 이 문제가 빠졌으니까 이 행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바로 고급 필터 조건 작성한 다음에 이 결과를 이렇게 표시해서 이 결과에다가 표서식을 지정하는 거. 표서식을 지정하는 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게 더 어렵긴 하죠. 이게 좀 더 쉽고. 어차피 랜덤이기 때문에 운에 맡겨야 돼요.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목표값 찾기 안 나오고요. 고급 필터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잡아서 채우기를 없음으로 지정하래요. 항상. 그러면은 요 색깔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채우기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이렇게 없음을 한 다음에 표서식이 조건부 서식 옆에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뭐 표 스타일 보통 뭐 20 이런 식으로 아니면 밝게 12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밝게면 밝게에서 12를 찾으면 돼요.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거 클릭하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그것도 끝납니다. 이게 훨씬 쉽죠? 목표값 찾기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그 유형의 문제는 그냥 이렇게만 설명을 끝낼게요. 제3작업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랜덤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정렬 그리고 부분합, 두 번째는 피벗 테이블. 요 세 가지를 저희 채널에서 엑셀 강좌에 따로따로 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먼저 선행학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강좌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근데 2작업하고 3작업이 모두 다 1작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피벗 테이블만 메뉴의 위치가 달라요. 다른 거는 다 데이터인데 얘만 삽입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다 제1작업의 어떤 특정 부분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는데 피벗 테이블은 복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유의해 주시고요. 먼저 정렬 부분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3작업 문제를 보시면 지금처럼 출력 형태, 그러니까 정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작업하고 다르게 정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정답하고 다르면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훨씬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답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2작업하고 동일하게 같은 부분을 복사해서 3작업 B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작업을 가셔서 이만큼이죠. 항상 B4부터 H12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 제3작업의 B2에서 붙여넣기 하시고요. 컨트롤 V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더블 클릭해서 자동 맞춤으로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절하셔도 되고. 자, 요거는 지난 시간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정렬과 부분합 문제는 정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 문제를 풀면 됩니다. 정렬은 데이터에 보시면은 정렬 및 필터에 있는데 총 3개의 기능으로 있어요.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왼쪽에 기역, 기역, 희역, 기역 이 명령이 있고요. 그거 말고 좀 더 복잡한 정렬을 할 때 사용하는 이 정렬 명령이 있는데 예전에 ITQ는 하나만 정렬하는 게 아니라 2개의 기준으로 정렬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렬 명령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하나만 정렬하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이 기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보시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게 끝이에요. 정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랬으니까 우리는 출력 형태를 보고 어디를 어떻게 정렬해야 될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은 지금 장르가 음악, 모델, 댄싱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원래는 굉장히 섞여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예쁘게 모여 있다는 거는 장르로 정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응, 미음, 디귿인 거 보니까는 가나다 순이 아니라 하파타 순이죠.
근데 뭐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밑에 부분합이 이렇게 글자가 나온 거, 굵은 글자가 나온 그 열을 정렬하는 거예요, 항상. 자, 그래서 장르를 합하타 순으로 정렬한다고 하면 장르 제목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합하타 내림차순 정렬 요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가나다 순인지 합하타 순인지 헷갈리실 때는 영어나 뭐 이런 게 섞여 있어서 그냥 눌러서 같은지 출력 형태와 비교해 보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누르셔도 되니까 누르신 다음에 이게 맞네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절대로 뭐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정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 옆에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얘만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데이터가 파괴되는 거죠. 완전 다른 데이터가 옆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제목을 클릭하시고 이 명령을 사용하시는 거 요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정렬은 이렇게 쉽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보시면은 프로그램의 개수와 우승상금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요거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력 형태를 보시면 여기 개수 밑으로 나왔고요. 그 위에 평균 이렇게 나왔죠. 부분합은 반드시 먼저 한 게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고 그 위에 차근차근 쌓이는 형태라서 가장 밑에 있는 거 먼저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개수 먼저 구하는데 뭐의 개수냐면 프로그램의 개수죠. 그걸 먼저 구해 볼게요. 자, 이대로 그냥 선택된 상태로 바로 부분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표 전체가 범위가 잡혀요. 자, 그러면 그룹할 항목과 사용할 함수와 부분합 계산 항목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그룹할 항목은 뭐끼리 지금 부분합을 구하겠냐 이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아까 이쁘게 모아놓은 장르별로 구하는 거니까 그룹할 항목은 항상 본인이 방금 전에 정렬한 그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끝까지 장르예요. 지금 두 번째 부분합 하실 때도 계속 장르로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개수였죠. 뭐를 세느냐. 아까 문제에서 프로그램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럼 체크. 제가 지금 밑에 있는 거 풀었죠. 이거는 여기 부분합이 열이 많을수록 더 그런데요. 한눈에 다 보이지 않아요. 이 스크롤바가 생겼다는 거는 숨겨진 필드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위아래 다 확인하셔서 혹시 문제에서 제시된 열이 아닌 다른 게 혹시 체크된 게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체크되어 있다면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열만 체크된 상태로 해주셔야 정확하겠죠. 자, 프로그램의 개수예요. 프로그램의 개수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밑에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우승상금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분합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요거는 바꾸면 안 된다 그랬죠. 사용할 함수는 평균이고요. 요 체크 푸시고 우승상금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계산 항목이 우승상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게 부분합은 첫 번째에서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 부분합부터는 반드시 요 부분을 푸셔야 돼요.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평균이 이 개수를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덮어서 저게 없어져요. 개수가. 그럼 이게 체크된 상태로 확인 누르시면 개수가 사라지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두 번째부터는 이 옵션을 해제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부분합도 끝났어요. 이게 정확히 뭔지만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부분합은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윤곽을 지우시오 이런 말이 나오죠. 윤곽은 이 부분합을 사용하거나 뭐 그룹을 사용하면 엑셀에서 생기는 요 왼쪽에 있는 게 윤곽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윤곽을 지우라고 하면 부분합 바로 왼쪽에 그룹 해제에서 윤곽 지우기를 누르시면 사라집니다. 이것까지 반드시 하시고 그 다음에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은 데이터를 복사하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에 있지 않고 삽입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1작업 가셔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면 피벗 테이블 문제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와 같은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다 하신 다음에 자 보시면은 여기에 복사하란 말이 없죠. 지시사항에 그냥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업하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복사하신 만큼의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에요. B4부터 H12까지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삽입의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만들기 창이 나타나는데요. 표범위는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위치는 정해져 있죠. 지금 이게 제3작업 문제니까 위치는 새 시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요 제3작업 제3작업에 B2까지 찍어주셔야 돼요. B2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기 때문에 항상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하면 준비가 끝난 거예요. 피벗 테이블 문제에 대한 준비가. 이제 출력 형태나 아니면 지시사항을 보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1번이에요. 그쵸? 가격 및 구분, 별, 제품 코드의 개수와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피벗 테이블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 뜨죠? 이거는 원래 바깥쪽 클릭하시면은 사라지고요. 피벗 테이블 영역 클릭하시면은 표시가 되는 창입니다. 자, 여기 목록에서 위에 거는 데이터에 대한 제목이고요. 우리가 범위를 잡았던 밑에 게 피벗 테이블 영역인데 ITQ 엑셀에서는 보고서 필터는 나오지 않습니다. 커말에서는 나오는데요. ITQ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행, 열, 값 이렇게 세 개만 정확하게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행하고 열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격하고 구분.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위치도 가격이 행이고 구분이 열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행이고 구분이 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값을 하셔야 돼요. 이거 먼저 하시고 값은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ITQ에서는 아까 위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나오죠. 계산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먼저 이 필드만 보시면 돼요.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 여기 지금 보시면은 계속 두 개가 반복되고 있죠. 제품 코드와 판매 수량.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개수하고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제품 코드는 문자 데이터라서 자동으로 개수가 돼요.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숫자 데이터인데 그러면 자동으로 합계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합계를 다른 걸로 수정하시고 나면 이 뒤에 글씨가 사라질 거예요. 왜 사라지느냐? 1작업에 보시면 요거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위에 첫 줄 요것만 표시가 되고 두 번째 줄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 보시면 다 표시가 되고 있죠. 평균이면서.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평균으로 바꾸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글씨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고 제일 편한 방법이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값 필드 설정 창이 뜨면서 먼저 평균으로 바꾸시고요. 그럼 이렇게 사라지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요거를 글자를 보시면서 사라진 글자를 수동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다 끝났어요. 자, 2번부터 4번까지 제가 학생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때 항상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 문제와 잘 보세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문제 여기 지우고까지 이렇게 세 개는 항상 똑같이 나온다. 피벗 테이블 문제는 100%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저 세 개는 한 대화 상자에서 전부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걸 먼저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각각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이게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이 뭐냐면요. 여기 지금 세트 사이드 단품 보이시죠? 저 순서는 좀 다르겠지만 하여튼 요 글자 이따가 바꿀 거예요. 요 위치는 요 글자가 지금 왼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 두 개에 대한 제목이니까 이 두 개의 가운데로 글씨가 오게 하기 위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빈 셀은 별별로 표시하시오.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빈 셀들 많아요. 요 부분을 빈 셀로 놔두지 말고 이렇게 별별로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이거는 뭐냐면 지금 총합계가 사실은 밑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뭘 없애라는 뜻이냐면 아까 여기가 행이었죠.
그러니까 요게 대한 요 총합계 이 두 개를 없애란 뜻이에요. 자, 그럼 각각 뭔지 아셨으면 어디서 요거 세 가지를 실행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쪽 아무 데서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뜹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개의 문제를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행 값까지 모두 다 제대로 갖다 놓으셨다면 바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눌러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게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 표시. 총합계는 어디 있냐면요. 여기 없고요. 요약 및 필터에 있어요. 요약 및 필터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이제 보이시죠? 자, 별 들어갔고요. 제목 가운데 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전체 합계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 문제를 한 번에 쉽게 해결을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문제를 보자면 이것도 결국 패턴이 똑같아요. 잘 보시면 행하고 열 중에 하나는 숫자고요. 하나는 문자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물론 문자가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숫자가 이쪽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문자는 항상 정렬하라고 해요. 정렬. 숫자는 항상 이렇게 묶죠. 묶는 거를 그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그룹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런 숫자일 수도 있고요. 날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날짜 그룹화도 방법은 똑같은데 약간 다르긴 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패턴화해서 나옵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정렬 먼저 해볼게요. 정렬 보면은 세트 사이드 단품이면 합하타순 같아요. 그죠? 이것도 뭐 확신이 안 가시면 둘 다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열 레이블의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정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뭐 오름차순 해보시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럼 내림차순 맞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사용자 지정인데요. 섞여 있다는 뜻이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사이드가 맨 먼저 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저처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 표시, 이 표시 말고요. 이 표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 모양. 이때 이렇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그룹이요. 그룹 보시면 2001부터 11,000까지 3,000씩 묶여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 숫자에서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룹 2001부터 11,000까지 3,000씩 묶여 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얼마씩 묶여 있느냐 그걸 이렇게 세 개를 적으시면 돼요. 요령은 여기서 가장 작은 숫자가 시작, 가장 큰 숫자가 끝, 그 다음에 얼마씩 요거 정확히 계산하면 3,000이 안 되지만 피벗 테이블이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나머지 1 무시하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해서 확인 누르시면 똑같아졌죠? 예, 그럼 문제 지시사항은 다 푼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기 문제 보시다시피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형태에 맞게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그걸 찾아서 요 정답과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냐면 여기 제목 있죠. 가격 구분. 요게 다르죠? 요거는 직접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점이 뭐냐면 정렬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항상 숫자는 오른쪽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범위를 다 잡으신 다음에 홈에서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다 같이 가운데 오죠. 그 상태에서 표시 형식에서 이 회계, 심표 스타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문자는 그대로 있고 숫자만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1000이 넘어갔다면 심표가 들어가겠죠. 소수점 이하가 있었다면 소수점 이하를 없애줍니다. 그게 심표 스타일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 피벗 테이블에 여기 퍼센테이지나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일일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소수점 이하라던가 이런 것들은. ITQ 기출문제의 마지막 작업인 제4작업 그래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작업의 문제는 무조건 차트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교재를 보시면 차트 종류가 지금은 이 세로막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간혹 책에서는 원형 차트가 나올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 한 8개월, 9개월 동안 기출문제에서 원형 차트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로 원형 차트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만들려면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범위는 당연히 1작업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1작업의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 항상 8개예요. 근데 차트의 문제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가 아니죠. 그래서 범위 잡는 게 조금 까다로워집니다. 만약에 8개가 전부 다 나왔다고 하면 지금 슈퍼스타 A니까 요거죠. 제목은 항상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체 횟수하고 우승상금이면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누르시고요. 우승상금 또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계속 누르고 계세요. 개체 횟수.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래에 있는 그 X축 항목의 데이터와 범례를 잡으시면 되는데 범위를. 근데 이게 8개가 다 아니고 6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범위를 잡을 수가 없고 좀 까다로워집니다. 보통 6개, 4개, 뭐 5개, 7개, 절대 8개는 안 나오고요. 부분적으로 나와요. 그러면 미리 파악을 하세요. 뭐가 빠졌는지. 지금 슈퍼스타 기적의 오디션 프로듀스면은 요 2개가 빠졌네요. 요 2개가 빠지고 나머지 6개가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 규칙이 하나가 제목은 무조건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범위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규칙이 뭐냐면 붙어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번에 다 잡을 건데 이걸 이렇게 나눠서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 뭐 나중에 혹시나 뭐 우승상금이나 시청률이 나왔으면 이거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규칙은 딱 2가지입니다. 제목은 무조건 범위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연속된 범위는 한 번에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2개가 빠졌으니까 한번 범위를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잡으시고 요 2개 빼고 나머지 컨트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우승상금 요 2개 빼고 지금 계속 컨트롤 누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횟수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2가지예요. 처음에 뭐 이런 데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시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은 추가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존에 클릭되었던 부분에 추가가 돼서 얘도 범위가 잡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드래그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속된 범위를 한 번에 안 잡고 나눠서 잡는다는 거. 그래서 거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범위를 제대로 지정을 하셨다면 이제 삽입에 가셔서 항상 똑같아요. 세로막대형의 첫 번째 묶은 세로막대형. 자, 이걸 클릭을 하시는데 이때 알 수 있어요. 내가 제대로 범위를 지정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면 아실 수 있냐면 X축 항목에 이렇게 글씨가 이 시험에 나온 이 문제에 나온 이 글씨와 일치하면 제대로 범위를 지정하신 거고요. 제대로 안 잡으셨으면 뭐 이게 일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숫자가 나옵니다. 글씨가 안 나오고. 그러면은 클릭해서 딜리트 하시고 다시 한번 범위 지정하시고 다시 만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자, 차트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바로 위에 보이시는 차트 이동 명령을 눌러주시고요. 새 시트에 제4작업 을 해주시고 요 시트가 지금 제1작업 앞에 생겼잖아요. 요거를 끌고 맨 끝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안 보셔도 돼요. 항상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에서 1, 2, 3번까지 한 거예요. 이제 4번 문제를 보시면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나오는데 차트 디자인 도구는 요 차트 도구 있죠. 차트 도구 중에서 디자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레이아웃과 스타일 문제가 나옵니다.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26번. 레이아웃은 3번. 혹시 다른 게 나온다면 전체 다 펼치셔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몇 번인지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정하는 번호의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은 26번이었죠? 전체 다 펼치시고 26번이면 요거겠네요.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 그러니까 뭐 제목이라던가 눈금선이라던가 범례 이런 위치가 지정이 되고요. 스타일에서 모양이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영역 서식 보시면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 나와요. 차트 영역은 요런 빈 곳, 요런 빈 곳. 차트 영역이라고 뜨죠. 그림 영역은 여기 부분. 이렇게 네모 부분. 그림이 표시되는 이 네모 박스. 여기가 그림 영역입니다. 그럼 처음에 차트 영역 클릭하시고요. 차트 영역이 글꼴 나오고 채우기 질감 분홍 박엽지. 자, 일단 홈에 가셔서 굴림의 10일 먼저 해주겠습니다. 자, 굴림의 10일 하면 차트 전체가 다 바뀌어요. 그리고 서식 가시면은 도형 채우기가 있죠. 질감 분홍 박엽지. 그러면 채우기 들어가셔서 질감에 갖다 대시면 분홍 박엽지 이렇게 나오죠. 이 질감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항상 채우기 흰색이 나오는데 이건 안 하셔도 돼요. 이미 흰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 제목 서식, 차트 제목 요거 얘기하는 거죠. 먼저 글씨 써주고 이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고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신 다음에 서식하시기 전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글씨를 다 드래그 하시던가 아니면 여기 틀 있죠. 테두리. 여기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깜빡깜빡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선택을 해서 굴림 굵게 20. 홈에 가셔서 굴림 굵게 20. 굵게는 되어 있죠. 그리고 채우기 흰색 테두리. 서식 가셔서 채우기 흰색 테두리는 색깔이 안 나왔잖아요. 그럼 무조건 자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우승상금 계열이라고 하면요. 밑에 보세요. 범례를. 지금 빨간색하고 파란색 보이시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파란색이죠? 우승상금. 요거를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 종류를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그러면 자, 요 파란색에 혹시나 모르니까 색깔을 확인하고 나서도 여기 파란색이죠? 우승상금. 갖다 대시면은 계열 우승상금 이렇게 뜹니다. 네, 확실히 확인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표식 있는 꺾은 선형 해주시고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시면은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떠요. 보조축으로 지정하시면 이 우승상금은 오른쪽에 새로 생긴 이 축을 참조하고요. 원래 있었던 이 개체 횟수는 왼쪽을 참조를 해요. 이렇게 축을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는 개체 횟수는 1, 2, 3 이렇게 숫자가 적은데 우승상금은 단위가 다르잖아요. 100으로. 그럼 하나는 표시돼도 하나는 밑에 깔린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런 거를 둘 다 표시하기 위해서 축을 따로 오른쪽에 보조축을 세워서 그쪽을 하나를 참조하게 하면 둘 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블. 레이블은 이런 걸 얘기해요. 슈퍼스타 A2의 개체 횟수. 슈퍼스타 A2의 계열값을 표시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하나. 한 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하셔서 얘만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하면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눈금선 선 스타일은 파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눈금선 선택하시고 대시 가셔서 파선인지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면 눈금선이 점선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 뜻인데 여기 654 하고 밑에 보시면 0이죠. 654 0 맞고요. 그리고 600, 450, 300 좀 다르죠. 그러면 숫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맞는데 단위가 150씩 바뀌고 있어요. 150씩. 자, 그래서 바꿨고요. 맨 밑에가 빼기죠. 자, 이거는 외우십시오. 숫자는 0, 회계는 빼기 이렇게 외우세요. 회계는 0이 빼기로 표시되고요. 숫자는 0이 0으로 표시돼요. 그러면 이게 빼기란 뜻은 회계란 뜻이에요. 회계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가신 다음에 회계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회계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앞에 이렇게 원 표시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호를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닫기 하시면 밑에 보시면 0이 빼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숫자는 0, 회계는 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법내명을 변경하고 8번. 법내명이 지금 둘 다 한 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둘 다 두 줄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1작업에서 제목을 두 줄로 쓰면 차트에서도 두 줄로 표시가 돼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수동으로 한 줄로 바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법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 사실은 아무 데서나 오른쪽 누르고 데이터 선택하셔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법내에서 하세요. 그냥 법내를 바꾸는 거니까 법내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 하시고 지금 보시면은 우승상금 클릭해보면 지금 우승상금 클릭하고 편집 눌러보면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두 줄로 나와요. 그러니까 직접 쓰는 거예요. 그냥 수동으로 만드는 거죠. 확인. 바뀌었죠? 개체 횟수도 클릭하시고 편집. 그리고 직접 쓰세요. 자, 둘 다 한 줄로 바뀌었죠? 그리고 확인 하시면 법내명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차트는 전부 다 바꾼 거고요. 9번 보시면 이제 도형이 남았죠. 도형은 문제에서 나온 도형을 삽입한 후에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도형은 항상 테두리는 안 바꾸셔도 되고요. 면은 흰색이에요. 투명 아닙니다. 우리 투명으로 하시는 학생분들 많으신데 투명하면 당연히 이 밑에 점선이 보이겠죠. 안 보이잖아요. 이거 흰색이란 뜻이에요. 면색은 흰색, 글씨는 검은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삽입으로 가셔서 도형으로 가셔서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글자 확인하시고요. 드래그를 해주십시오. 자, 이거 설명선 요게 꼭지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렇게 그거 하지 마시고요. 설명선은 무조건 얘가 360도 돌아갑니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얘만 움직이면 됩니다. 요렇게. 자, 최다 개체 횟수. 최다 개체 횟수. 글씨 써주시고요. 자, 위에서 도형 채우기 흰색. 글씨색 사라진 거 아닙니다. 홈에 가셔서 글씨가 사라진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글씨색을 검정. 그 다음에 가운데 하면 도형의 중간으로 가겠죠? 예, 둘 다 눌러주세요. 자, 도형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차트가 끝났죠. 제가 ITQ 엑셀은 ITQ 한글, 파워포인트 이런 것 중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셔가지고 참고 삼아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최근에 목이 좀 안 좋아서 3작업 이후에 제가 좀 많이 쉬었다가 지금 4작업 강좌를 만들었고 이제 엑셀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엑셀은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에는 제가 예전에 공지해드렸던 대로 포토샵을 좀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GTQ 문제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엑셀 많이 사랑해주신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포토샵도 제가 쉽게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